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제 있었던 시정연설부터 가봐야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첫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네. 이제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대선 후보 시절의 기조와 좀 연속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권 관계자 표현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대선 후보 때도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또 실용주의 강조하고 네. 흥묘백묘론 이런 얘기들도 쭉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득표율을 높게 해서 당선되고 싶다, 이런 이제 희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집권 이후에도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전략으로도 평가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시정 연설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쭉 보였습니다. 일단 대통령 그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야가 좀 함께 해달라, 내가 의리다, 뭐 이런 모습들 보면서 협치, 또 신속한 처리, 이런 것들을 당부한 거죠. 맞습니다. 두 개로 딱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실용주의, 그다음에 협치,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했던 발언은 이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겠다. 그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이걸 강조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네. 또 외교 분야에서도 이 표현이 저는 귀에 딱 들어왔었는데,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협치 얘기를 했는데, 이 네. 외교 얘기를 하다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반응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없는데 좀 쑥스러우니까 이제 뭐 반응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치 표방한 내용 중에서 네. 이 즉석 발언 같은 것들도 일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반응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리해준 거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퇴장할 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방향 쪽으로 나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 대통령 동선은 다 사전에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의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악수를 요청했고 또 야당 의원들이 일어서서 악수에 화답을 했죠. 네, 그 대부분은 화답을 했거든요. 예. 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권성동 의원한테 이제 툭 치면서 웃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좀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뭐 권성동 의원이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알았다 하고 툭 치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봤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삼각 악수, 이렇게 셋이 동시에 하는 그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시정 연설의 내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국회, 이게 대통령 첫 시정 연설이다 보니까 관심 가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두 사람이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정청래 의원은 국회 그 정문 앞에서 대통령을 기다렸고, 박찬대 의원은 본회의장 문 앞에서 기다렸고, 네. 그래서 어디서 기다리느냐, 어느 포인트를 선점하느냐, 이것도 볼만했고, 나올 때는 또 두 사람이 서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대통령이 그냥 두 사람 손을 다 잡아가지고 포겠어요. 이게 원래 이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순방을 갈 때 뭐 네. 누구랑 몇 초 인사하고 뭐 몇 초 악수하고 이런 것까지 기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악수를 할 때도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체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죠. 누구랑 몇 초 했느냐, 누구랑은 눈을 마주쳤다 안 마주쳤다, 막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정말 뭐 동시에 같이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방식의 좀 새로운 방식의 저런 악수를 한 걸로 보이고, 예.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사람들 요즘에 만나보면은 진짜 누가 명심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좀 헷갈린다라는 거에 또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의 모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은 중립을 지킬 것 같고 그래서 좀 개인전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의 근거로 보이는 게 바로 저런 삼각악수 같은 저런 장면들이고요. 실제로 이 의원이 좀 근거로 드는 건 최근에 네. 그 전임 원내지도부 만찬을 대통령실이 취소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 전임 원내지도부라고 하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포함이 되니까 이거 만찬을 하면 좀 힘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취소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정연설의 내용부터 뭐 관전 포인트, 관심 포인트들까지 짚어봤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내용과 형식 하나씩 말씀드리면 네. 내용은 어제 이제 뭐가 많이 언급됐냐. 경제가 24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 12번, 회복 10번, 소비 10번 뭐 이렇게 경제가 어제는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그리고 18번, 국민 16번.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그 형식은 앞에는 이제 큰 어떤 주제들 그리고 뒤에는 설명하는 거였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계속 운을 띄웠단 말이에요. 국민을 계속 앞에 두고 뭐 예전에도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국민 주권 정부고 이게 국민한테 이제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제 원고에 없었던 게 중간에 이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그냥 원고에는 국회의원 여러분이었는데 여기서 정당명을 하나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뭐 이렇게 이제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원래 기자들한테는 연설이 있기 직전에 엠바고를 걸고 이 연설문이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구나 나중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 다 이제 나중에 보셨죠? 예, 아니 전에 봤어요. 전에 이제 사전에 다 그러셨어요? 입수해서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읽으면서 디테일을 살리면서 이런 거고 지난번에 이제 취임 선서 그때는 아무래도 국민 42회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 뭐 경제도 많이 나왔는데 이쪽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추경이라는 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경제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시정연설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어제 이제 야당의 고민이 이제 묻어나는 게 뭐냐면은 그 티타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해서 여야 지도부하고 티타임을 하는데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총하느라고 안 왔다고 합니다. 음. 그 의총을 그럼 뭘 했냐. 우리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시정연설에서. 왜냐하면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러면 그때처럼 해? 아니야, 우린 또 달리 가야 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예. 방식으로 우리가 해. 뭐 침묵 시위를 해. 피켓 들어. 피켓 시위. 문재인 정부 때는 X자 같은 거 막 이렇게 들고 했거든요. 맞아요.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해 아니면은 좀 우호적으로 해. 고민이 깊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박수는 안 쳤지만은 악수는 좀 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회장할 때 악수를 다 일어서서 근데 이게 이제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윤석열 정부도 취임 6일 만에 네. 이 추경 시정연설에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영국의 전시내각 그럼 협치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은 딱히 그때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데 그해 10월에 있었던 네. 이제 본회의. 네.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아예 다 불참해 버렸죠.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불참을 했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뭐 비판도 했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수사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는 들어는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럼 민주당이 들어는 왔는데 침묵 시위.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 안 가. 그렇게 시정연설 흘러갔던 거죠. 이렇게 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7차 변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시정연설 하는데 박수도 안 쳐주더라. 그래서 박수 안 쳐줬다고 지금 계엄한 거야. 뭐 이런 논란까지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쨌든 극 초반에는 야당도 뭐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보다는 다음에 가을에 어떻게 할 거냐. 네, 야당이 네. 그걸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눈에 띄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어깨 툭 치면서 악수하면서 나가는 거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권성동 그 장면은? 원내대표가 그런데 밝혔어요. 무슨 얘기했냐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 임명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어깨 이렇게 툭 치면서 약간 웃음을 띠면서 두 분이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중앙대 출신에 같이 고시반에서 공부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시 공부 같이 한 사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어깨 치는 게 버릇이었어요, 사실은. 음. 아무한테나 옛날에 뭐 홍준표 맞아요. 옛날에 경선 할 때도 이렇게 어깨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거는 친근감의 표시였다, 사실. 적당히 좀 해.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볼 때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뭐 임명 안 하기는 힘든 상황이니 예,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요 장면 저희 유튜버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게 근데 보면 권성동 의원도 살짝 웃음을 머금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분도 있냐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직전 원내대표였으니까 되든 안 되든 얘기는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마지막 호소처럼 인준 전에 김민석 후보자는 임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대통령도 뭐 알긴 알겠다. 그러나 점점점 느낌으로 서로 이렇게 웃음을 주고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내용도 외관도 어제 많은 화제를 부렸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새로 임명이 된 사람들이 있죠. 네. 헌법재판소장의 김상환 전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오영준 그 부장판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관 이 지명에 대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그 대통령 몫이 3명이 있잖아요. 원래 총 9명인데 333으로 돼 있죠. 추천하도록. 근데 그중에 2명, 문영배, 이미선 전 재판관이 지난 4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 후임자 2명을 지명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심이 많았던 거는 예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대행 때 그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취소했고요. 그다음에 이 2명을 지명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이 있었던 게 그 이승엽 변호사가 원래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승엽 변호사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독립성이 필요한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측근 변호사가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 이걸 대통령이 수용한 그런 그림입니다. 예. 새로 지명한 헌법재판관들 어떤 인물이냐면 일단 김상환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을 이미 지낸 바가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오영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수석재판 연구관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제가 그 판사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내부 평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예전에 같은 재판부에 그러니까 소장 후보자랑 같은 재판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현직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실력, 인품 이런 것들이 훌륭하고 특히 얘기를 평소에 들어보면은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신망이 굉장히 두텁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재판관 후보자 마찬가지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평가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다른 대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하는 얘기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감이었는데 아깝다는 얘기들이 법원에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위치가 낮은 건 아닌데 이제 판사들은 좀 전통적으로는 대법원을 좀 더 그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이게 두 사람 다 이제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번에 임명된 헌법재판관 죄송합니다 누구죠? 오영준 오영준. 예, 네,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법연구회가 옛날에 이름이 바뀌었죠. 네. 여기 출신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 쪽에서나 이제 보수 쪽에서 반발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이념 성향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 예를 들면 마은혁 뭐 이렇게 부장판사까지만 하고 이제 이게 어떤 경력이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초초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법 쪽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그 계에서도 법조 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력, 높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이건 법원 행정 대법관 때 법원 행정처장하고 예. 그리고 2002년, 2008년에 두 번 이제 그 지금 그 헌법재판소장 이 지명자는 이렇게 파견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되게 잘 알고 그리고 이제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을 중시했구나.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서도 반발이 제일 적을 사람을 임명했구나. 그래서 뭐 다른 언론들 봐도 보수 언론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네. 게 거의 없어요. 예, 이승엽 변호사가 맨 처음에 하마평에 올랐을 때는 참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이승엽 변호사는
이게 뭐 권유에 의한 거든 뭐든 자진해서 지금 그만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이게 고사했다. 전체적으로 좀 인사를 조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러니까 이승엽 변호사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 사람만 고사했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음, 전체적으로 예전에 이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사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도 일부 논란이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고려해서 해가지고 네. 논란이 없을 만한 인물로 좀 수정을 아. 했다라고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조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 논란 가운데 아마 인준이 되는 수순으로 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승엽 변호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이게 무리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조율이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지금 뭐 다른 국정에선 별로 비판받는 게 없는데 인사 문제에서 일부 지적들이 있으니까 이걸 예. 조절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까지 전해주셨어요.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이야기인데,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에 왜 기각이 된 거지 하고 알아보니까 그 특검의 소환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얘기했다더라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어제 전해드렸죠. 그랬죠. 그런데 다시 안 나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릴 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그 특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정치적이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그랬는데 어제 다시 출석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시간 조정해달라는 거였어요. 시간 오전 9시로 알고 있는데. 네, 내일 오전 9시였는데 9시로 통보를 했던 거죠, 예. 특검이. 근데 이건 1시간 조정해서 오전 10시로 나가겠다. 이거는 조정이 됐고요. 뭐 시간 10시 조정하는 오케이. 거니까. 그러면 늘려주겠다. 예. 두 번째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비공개 출석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특검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개 출석, 즉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는 이거 기자들 카메라 있고 하니까 거길 지나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군요. 맞습니다. 그 기자들이 촬영도 하고 질문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죠. 음. 근데 어제 바로 특검이 입장에 나왔던 게 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떤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 즉 전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다시 입장이 나왔는데 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 그러니까 비공개 수사를 하는 거는, 비공개 출석하는 거는 조국 사태 때 만들어진 거니까 전직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내일 오전 10시에 가서 지하 주차장 가서 문 열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일종의 신경전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까지도 조사 받을 테니 그 지하 주차장 것만 좀 들어달라 다시 요청해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네요. 네. 그리고 특검 측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네, 오늘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희 평론가 예. 받아들여질까요?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심야까지 내가 조사를 받을 테니 지하 주차장만은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받아주면은 내란 특검이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조건 비공개 조사가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또 계속 그렇게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그 전에 관례들 내란 특검 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거는 무리한 요구고 특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 재판 받으러 갈 때는 다 공개로 가잖아요. 기자들 앞에도 서고 뭐 질문해서 답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 지나가는데 왜 특검 들어갈 때는 그렇게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지 그 차이는 도대체 뭘까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기싸움. 예, 이게 호락호락하게 수사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싸늘하게 보고 있죠. 이게 지금 정말 이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황당한 게 뭐냐면은 예. 경호처 직원들 고발했어요. 간부들을.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요? 예, 뭐냐면은 그 비화폰 있잖아요. 예. 비화폰 그 통화 목록을 지금 경찰에 제출을 했거든요. 네. 경찰이 수사하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제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경호법상 직권남용 이런 걸로 윤석열이 지금 경호처 직원들 간부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 특히 간부들하고는 마음이 잘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근데 이제 간부들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뭐 김성훈이나 이쪽보다 아. 현재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반성을 안 했다. 물론 이제 이쪽 경찰에서는 경호처에서는 간부회의에서 이제 서버 제출도 결정을 했고 그 준법 담당관실의 법적 검토를 거쳐가지고 제출한 건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황당하다라는 거고, 예. 김건희 씨도 지금 곧 퇴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비공개로 조사 좀 해달라.
조사를 받긴 받을 텐데 네. 역시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으로 가게 해달라 이런 요구예요. 부부가 쌍으로 분노 유발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요 이야기 이제 특검 측의 답변은 어떨지 요걸 좀 보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갈까요? 네. 통일부 명칭 바뀔까? 통일부 장관으로 일단 그러니까 후보자로 지명된 분은 정동영 의원. 네. 근데 통일부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네. 지난 24일에 정 후보자가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은 통일을 하기 위해선 평화가 먼저 구축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건데 표현 하나 전해드리면 통일은 마차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은 네. 통일이란 단어가 빠진 부처 명칭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비슷한 입장이 정부 쪽에서 또 나왔던 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격이잖아요. 네. 지난 19일에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네. 통일부에 물어봅니다. 통일 빼고 다른 명칭으로 이름 바꾸는 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떠올라요? 통일을 빼고 그래서 이제 평화부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평화부. 남북 관계부, 뭐 남북 교류 협력부, 뭐 남북 평화 협력부 다양한 얘기들이 이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나온 얘기들은 아니고 가능한 안들로 거론들이 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뭔가가 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각계 반응은 어떤가도 궁금하고요. 지금 일단은 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북한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일단 관계를 협력하는 데 더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임종석 전 의원이 한번 어디 강연인가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잠깐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좀 북한 배려라고 보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선 강하게 반발했는데 김건 의원이 입장문을 낸 걸 보니까 김여정 하명법이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남북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그냥 언뜻 들어서는 우리 계속 통일부 했는데 통일부를 쓰지 말자는 얘기를 통일부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했다? 이래서 처음에 좀 의아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맥락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통일부는 이제 국토통일원이라는 이름으로 노태우 정부 때는 1990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게 98년에 이제 통일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보다는 부가 이제 지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에 근거하냐면은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아예 헌법에 써 있어요. 예, 예. 통일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게 여러 이제 국제 정세와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변화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왜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전에는 남조선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갑자기 국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니들이 부르는 거 존중해 줄게. 우리는 더 이상 남조선 북조선 관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는 대화 안 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다라는 거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어제 단독 기사라고 나왔는데 한반도 평화부 뭐 이런 것도 바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거 아예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따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있는 거고. 지난번 임종석 전 의원이 그 이야기했을 때도 논란의 지점은 두 가지였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이 두 국가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야 해서 비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통일이라는 지상과제가 있는데 그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또 진보 진영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기억나시죠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요 의제는 던전은 적고 이제는 좀 토론을 해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짧게 하나만 말하면은 예. 이게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독일도 예전에는 전독부, 그러니까 전국의 독일 이렇게 이름이었는데 동독 서독이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내독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독일 내부의 일이다. 그래서 동독을 자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